왕이 되면 부러울 것 같나요?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온 나라의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자리. 하지만 조선 500년 동안 편히 잠든 왕은 몇 없었습니다. 12살에 왕이 된 단종은 17의 사역을 받았습니다. 38의 나이에 뒤주 속에 갇힌 사도세자는 8해 만에 숨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은 나라가 사라지는 날 도장 하나를 찍은 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두 편에 걸쳐 조선 1대 태조부터 27대 순종까지 500년의 역사를 한 번에 들려드립니다. 이번 1부에서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부터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불타버린 선조의 이야기까지를 다룹니다. 찬란한 왕조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지독히 인간적인 고통의 기록입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역사 기록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1392년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반도의 북쪽 끝 함흥 출신 무장 이성계는 말 위에서 반평생을 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태어나 전쟁터에서 늙어가던 그가 마침내 역사의 변곡점 앞에 섰습니다. 요동을 치러 가던 길 위화도에서 그는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 결정 하나가 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 도면에 따라 새로운 도성을 건설하라. 태조는 즉위 직후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서울이 바로 그 한양입니다. 하지만 왕이 된다는 것은 더 큰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성계 곁에는 아들 6이 있었고 그 6 다들 모두 아버지의 나라에서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막내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자 첫째 부인 한씨의 아들들은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1398년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방석과 그 형 방본을 죽입니다. 왕자의 난, 아버지가 세운 나라에서 아들들이 서로의 목을 베는 밤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조는 방본과 방석의 죽음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눈물. 하지만 그 눈물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결국 고향 함흥으로 떠납니다. 왕위도 아들도 나라도 모두 뒤에 남겨두고 역사는 이것을 함흥차사라 부릅니다. 아들 이방원이 아버지를 모셔오려 차사를 보내도 이성계는 모두 죽이거나 잡아두었습니다. 한 번 가면 소식이 없다는 뜻의 그 말은 지금도 쓰입니다. 조선의 개국 영웅은 자신이 세운 나라를 등지고 홀로 늙어갔습니다. 이방원이 왕이 됩니다. 태종입니다. 그는 냉혹한 왕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냉혹해야만 했던 왕이었습니다. 태종은 즉위하자마자 개국 공신들의 사병을 모두 혁파했습니다. 왕 곁에 있는 사병은 언제든 왕을 향할 수 있는 칼입니다. 태종은 그 위험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호패법을 만들어 전국 백성의 수를 파악하고 세금과 군역의 기반을 닦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의 틀이 이때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처남 넷을 처형합니다. 왕비 원경왕후 민씨의 오빠들이었습니다. 태종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의 외척은 언제든 권력을 넘볼 수 있다. 다음 왕이 즉위했을 때 외척이 설치면 나라가 흔들린다. 그러니 지금 내 손으로 잘라내야 한다. 처남들의 목을 치라는 명을 내린 뒤 태종은 왕비의 눈물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원경왕후의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남편을 그녀는 평생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이 즉위한 뒤에도 태종은 상왕으로서 권력을 계속 행사했습니다. 세종의 장인 심원을 역모죄로 죽입니다. 세종의 처가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 아들의 앞길에 놓인 모든 가시를 제 손으로 뽑아낸 아버지. 태종이 죽을 때 그는 모든 악역을 혼자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세종은 그 덕분에 신하들의 저항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를 묻힌 손으로 아들에게 깨끗한 왕자를 건넨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왕, 세종입니다. 한글을 만들고 치고기를 만들고 북쪽으로 사군을 설치하고 육진을 개척해 영토를 넓혔습니다. 장영실이라는 천재를 신분의 벽을 넘어 발탁하여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게 했습니다. 32년의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은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종의 다른 모습을 잘 모릅니다. 세종은 몹시 아팠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당뇨가 있었고 부종으로 몸이 부었습니다. 등에는 종기가 났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의 건강 기록이 수백 번 등장합니다. 그는 만성적인 병의 고통 속에서도 매일 새벽 신하들을 만나고 서류를 검토하고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443년 훈민정음이 만들어집니다. 왕이 왜 직접 글자를 만들었을까요? 세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없으니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눈이 점점 보이지 않아가는 왕이 마지막 시력을 붙들고 백성을 위한 글자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다른 무게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장남 문종이 허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 문종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어린 손자가 왕이 될 텐데 그 어린 왕을 누가 지킬 것인가. 세종의 말년은 그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54살. 그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종의 아들 문종은 어진 왕이었습니다. 세자로 있는 거의 30년 동안 세종을 곁에서 보좌하며 학문과 정무를 함께 익혔습니다. 견문이 넓고 두루 통달했다는 평을 들었으며 신하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래 왕위에 있었다면 세종의 뒤를 잇는 성군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 실록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남겨진 왕은 12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단종입니다. 어린 왕은 왕자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재위 2년 만에 죽었고 할아버지는 걱정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 걱정이 바로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1453년 계유정난이 터집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군사를 일으켜 어린 왕의 보좌 세력을 무너뜨립니다. 황보인, 김종서 같은 대신들이 그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2년 뒤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왕위를 내놓으라 합니다. 15살 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종은 물러납니다.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귀양 보내진 단종은 그곳에서 세상의 끝을 살았습니다.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절벽이 막힌 그 땅에서 단종은 매일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교라는 새가 울면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왕이 변했다는 그 두견새처럼 1457년 단종은 사약을 받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왕위를 빼앗은 세조. 세조가 죽인 것은 단종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계유정난의 밤, 세종 때 육진을 개척한 명장 김종서와 영의정 황보인이 제거됩니다. 단종 보기를 꾀한 성삼문 등 사육신은 능지처참에 처해졌고 친동생 금성대군마저 같은 이유로 사사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세조는 왕으로서는 유능했습니다. 직전법을 시행하고 경국대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으로만 보면 그는 나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고통이었습니다. 세조는 피부병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생겼고 가려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세조가 전국의 온천을 찾아다니며 몸을 담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단종의 저주라 불렀습니다. 세조 자신도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한때 살아있던 조카의 이름이 밤마다 가려운 피부 위에 새겨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세조는 불교에 깊이 귀의했습니다. 죄를 씻으려 했는지 두려움을 덜어내려 했는지 실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1468년 세조가 죽습니다. 그가 남긴 왕자는 이미 여러 번의 피가 스며 있었습니다. 세조의 손자 성종은 비교적 안정된 시대를 이끕니다. 1485년 경국대전이 완성됩니다. 조선의 모든 법이 한 권에 담겼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관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형벌은 어떤 기준으로 내릴 것인가. 조선은 비로소 법 위에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종은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어진 왕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성종의 두 번째 왕비 패비 윤씨는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고 합니다. 결국 윤씨는 폐서인이 되어 궁에서 쫓겨났고 1482년 사약을 받습니다. 그 순간 궁 어딘가에서는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 채 어린 왕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연산군이었습니다. 성종이 죽고 1494년
연산군이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인파 신하들은 거침없이 연산군의 언행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간언했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터집니다. 연산군은 살인 세력을 대거 숙청하고 이미 죽은 김종직의 관을 파내어 목을 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모두 벌받는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504년 갑자사화, 연산군은 그의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됩니다. 성종의 후궁들을 직접 타살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도 숨겼던 신하들의 가족까지 처벌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쳐 부관 참시했습니다. 궁궐은 연회장이 되었고 사람들의 피가 궁 안에 흘렀습니다. 실록 담당 사관들이 쓴 기록도 연산군이 직접 압수해 불태웠습니다. 역사를 지우려 한 왕. 하지만 역사는 그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신하들이 연산군을 몰아냅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어 그에 죽습니다. 나이 31. 조선의 법전을 완성한 시대가 낳은 왕은 그 법전을 밟고 서서 왕조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중종은 어려운 자리에 섰습니다. 신하들의 손으로 왕이 된 왕. 중종은 반정 공신들의 눈치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 조광조라는 개혁 선비가 등장합니다. 그는 부패한 공신들의 권한을 깎고 백성에게 직접 닿는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이 너무 빨랐습니다. 기득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 공신들이 중종에게 조광조를 역모로 고발합니다. 기묘사화입니다. 1519년 조광조는 사약을 받습니다. 나이 38이었습니다. 조선이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그날 함께 사라졌습니다. 중종의 뒤를 이은 인종은 재위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짧은 재위입니다. 그 뒤 명종이 즉위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며 권력을 장악합니다. 왕이 왕 노릇을 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임꺽정이라는 도적이 등장할 만큼 민심이 흉흉해졌고 나라를 지킬 군사력도 사회 기강도 모두 느슨해졌습니다. 조선은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합니다. 선조의 시대는 표면적으로 학문이 꽃피는 시대였습니다. 이황과 이이 같은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들이 활발히 활동했고 선조는 허준에게 동의보감 편찬을 명하며 백성의 의술을 집대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속은 달랐습니다. 이이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나라가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니 미리 군비를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비웃었습니다. 지금 태평성대에 무슨 전쟁이 있겠느냐고. 그리고 1592년 4월이 왔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넙니다. 임진왜란입니다. 부산이 하루 만에 함락됩니다. 왜군은 쉬지 않고 북상했습니다. 선조는 결단을 내립니다. 한양을 버립니다. 임진왜란 발발 20일이 지나지 않아 한양이 함락됩니다. 선조가 피난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왕이 제 발로 버린 궁궐을 백성이 먼저 불태운 것입니다. 선조는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다시 의주로 피합니다. 압록강 앞까지 밀린 것입니다. 실록에는 선조가 명나라로 건너가 왕위를 보존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왕이 조선을 버리려 했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전라자 수사 이순신. 그는 선조에게 그리 사랑받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외란 직전 이순신은 선조의 의심을 받아 파직과 복직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1592년 한산도 대첩, 왜군의 수군을 크게 무찌릅니다. 왜군은 바다에 보급로가 막히자 북상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막은 덕분에 일본의 육군 보급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이순신을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터지기 직전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파직하고 원균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원균은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통째로 잃습니다. 남은 배는 13척이었습니다. 결국 이순신이 다시 수군 통제사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1597년 명량해전 13척으로 외 수군 133척을 막아냅니다.
한치의 과장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이순신이 피를 흘리는 동안 선조는 의주에서 명나라 군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순신의 전공이 크게 알려질수록 선조의 초조함도 깊어졌습니다. 왕이 도망갔는데 장수는 싸웠습니다. 1598년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합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마지막 말을 남긴 채 그는 바다에 쓰러졌습니다. 왜군은 물러가고 7년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불탄 궁궐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경복궁은 백성의 손에 재가 되었고 창덕궁도 무너졌습니다. 나라의 인구는 줄었고 땅은 황폐해졌으며 백성의 눈빛에는 이미 왕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공을 충분히 돌리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도망가지 않은 광해군도 냉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맞은 갭이 임모광호에게서 늦둥이 아들 영창대군을 얻자 광해군 대신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지켰으나 민심을 잃고 불타버린 궁궐 앞에 선 선조. 1608년 그는 조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눈을 감습니다. 조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폐허 위에 남은 것은 흔들리는 왕자와 분열된 신하들, 지쳐버린 백성뿐이었습니다. 광해군이 그 왕자에 오릅니다. 그리고 조선은 전혀 다른 종류의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로 세워진 왕조, 불에 탄 궁궐,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처절한 몸부림. 2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